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는 착각, 이 책의 일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그레고리 번스는 에모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고요. 신경과학자, 정신과 의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아는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가면서 기억으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선별되고 압축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엉망이고 복잡하고 모순된 과거 자아들은 하이라이트 릴로 선별되어 뇌에 저장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조각들의 의미를 부여해 현재의 자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서사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이 현재와 과거의 덩어리들이 다시 미래로 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사 구조가 우리를 세 번째 자아로 이끈다. 바로 미래의 당신이다. 우리의 몸이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우리의 뇌는 지난 일들을 평가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이 서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아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편집하고 맥락을 이어붙인 기억의 집합이다. 즉 내가 나와 세상에 들려주는 나에 대한 편집된 이야기이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자아를 가진 채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아가 이 기억에 기반한다면 기억에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에도 어딘가에 송송 구멍이 나 있는 것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보거나 듣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참고한다. 여기에 더해 뇌는 저장 용량이 제한된 컴퓨터와 같아서 우리의 기억을 저해상도 비디오와 같은 형태로 압축해 저장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현재를 살고 있고 그 현재는 과거로 기억되고 기억과 현재의 덩어리들이 미래로 투사가 된다. 이 서사가 인간의 자아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의식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당신이 의식을 잃으면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어떤 것도 사고할 수 없다. 하지만 의식이 있으면 자신이 감각을 가진 객체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형태는 현재의 당신에 해당한다. 이 순간적인 의식의 형태를 과거와 미래에 연결하는 것이 당신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선사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사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인데요.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를 연결하기 위한 독특한 인지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는 일련의 사건을 표현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최고의 이야기에는 관련 없는 정보는 버려지고 중요한 부분만 남는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가 한데 엮인 한 편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철학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야기가 왜 먼저 등장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야기에는 그 세대가 물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라는 인지구조를 빌려서 기억하는 것 역시 효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과학 책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각도 시뮬레이션이다. 감정도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도 시뮬레이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는 그 자체의 촉각과 감각은 느낄 수 없다. 뇌는 몸을 통제하기 위해 그 자체를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에 대해 복제품, 즉 저해상도 시뮬레이션을 구성한다. 우리가 자아라고 지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공의 구성물이다. 다시 말해 자아는 뇌의 시뮬레이션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기억 속에 빈 곳이 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내부적 외부적 근원을 사용하여 이를 메우려 한다. 이는 본능이다. 신경학자들은 이런 기억 메꾸기를 작화증이라고 부른다. 우리 기억 속에 빈 곳을 허구로 메꾸고 있다면 기억에 기반한 물론 거기에는 미래도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엔 기억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라는 것 또 환각일 수가 있겠다. 기억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없는 것, 놓친 것을 채워 넣으려 한다. 그리고 미래는 과거에 기반하여 투사되는 것이기에 과거가 허구라면 그리고 그 빈틈을 우리가 환상으로, 환각으로 채워넣고 있다면 거기에 기반하는 미래에도 허구일 수가 있겠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의 뇌는 과거의 일을 가져다 미래를 투영한다. 따라서 미래의 자아는 시뮬레이션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은 이야기 모델에 근거해서 투영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구축한 후 미래를 예측한다. B가 항상 A의 뒤에 일어난다면 A가 나타날 경우 곧 B가 따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A, B와 같은 추상적인 기호는 기억하기 어렵다.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기억하는 편이 훨씬 더 쉽다. 그런데 우리 기억에는 결점이 있지만 이 기억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억의 조각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말하자면 응집력 있는 순서로 이야기 속으로 끼워 넣어줘야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듣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기억을 정돈하기 위한 모형이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최초의 이야기들이 이후의 삶에서 듣고 보고 익히게 되는 다른 이야기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원형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허구라는 것은 중요치 않다. 그 기억들은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기 위해 동원되는 뇌의 모형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초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이제 어떤 원형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는 사고들은 그 원형에 빗대서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종교적 믿음을 잃어버린 후에도 그 종교적 세계관에 여전히 붙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토리에 대한 저자의 비유인데요. 이 서사를 만들어내는 틀이 있는데 이 틀은 말하자면 기저함수 같은 것이다. XY 그래프가 대표적인 기저함수이다. 이 틀, 기저함수를 사용하여 기억을 저장한다. 그리고 그 압축된 결과물을 스키마라고 부른다. 이 스키마는 한번 형성되면 우리 뇌는 그 이후로 보고 듣게 되는 정보를 스키마와 일치하도록 편향시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된 정보와 예측하는 뇌, 이것을 하나로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역확률에 기반한 베이즈 추론입니다. 헬름홀츠는 지각이 본질적으로 통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헬름홀츠의 주장에 따르면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보고 있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대신 뇌는 영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망막에 닿는 광자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에 답하는 것이 뇌의 인식 과정이다. 그래서 흔하게 드는 예로 건강검사에서 병에 걸린 사람을 99%로 잡아내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걸로 테스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병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것은 실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99%라는 것이고 실제 구하려는 것은 테스트 결과가 병에 걸린 것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실제 병에 걸렸을 확률을 역으로 구하는 역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망막에 닿는 광자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근원을 찾는, 즉 가장 그럴듯한 가설을 찾는 귀추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 신경과학자들은 뇌가 베이지의 정리 방식으로 인식을 구성한다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인지에 대한 확률론적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로 증거는 계속 쌓여갔고 베이지안 뇌라는 개념이 뇌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은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인데 밑에 이제 분모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보내고 다시 B에 대한 확률을 또 다시 좌변으로 보내면은 또 이게 반대로 된 조건부 확률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 역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이 공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감각과 뇌가 기대하는 것을 비교한다. 이것이 만지는 행위에 대한 사전 확률을 생성하는 베이지안 추론이다. 기대한다라는 것, 이것은 과거에 기반한 예측 혹은 시뮬레이션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추측에서 한 가지 특징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승자 독식이다. 뇌가 감각 입력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의식적인 인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확률 이론에서 이를 승자 독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다른 것보다 약간이라도 더 가능성이 높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식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해석은 여러 가지이나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이다. 이것은 아마도 뇌의 통합성에 근거하는 것이겠습니다. 각각의 모듈로 가동되고 있다면 각각의 결론을 내놓을 것인데 하나로 통합하는 어떤 전국적인 인지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이지안 모델에 대한 비판인데요. 뇌는 확률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완벽한 베이지안 뇌라면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 사건들과 확률을 연관시켜야 한다. 그러나 뇌는 기억을 저장할 때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완벽한 베이지안 확률 계산기가 아니라 사후 확률의 결론에 이르는 그 메커니즘만 베이지안이고 세부적인 계산은 엄격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또 반론이 나옵니다. 뇌는 대략적으로만 베이지안 컴퓨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최소한의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아는 서사를 통해서 과거와 연결된다. 이 서사는 말하자면 이 고차의식 차원에서 상위에서 통합적으로 부여되는 인지적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프루드가 변형된 고차 이론이라고 평가한 데니얼 데니스의 다중초안 이론, 1990년대에는 철학자 데니얼 데니시 서사적 자아가 추상적인 중력의 중심, 즉 당신의 모든 측면을 잇는 연결점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는 착각의 책 일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2부의 내용을 약간만 소개를 하자면 정신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인의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역시 뇌 예측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나의 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이 지금 할 행동에 대한 예측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부와 3부로 넘어가면서는 나에 대한 어떤 스토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나의 스토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서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자기계발 같은 느낌의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부의 서사와 이 자아 정체성 이 부분에 재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